8월 1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 환자는 283명입니다. 이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40여 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탈주 동기를 물어보니까 김칫국에 독약을 탄다는 등 이런 좀 비상식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어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세무조사한 것처럼 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횡령, 세금 탈루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요. 일부 시민들의 엇나간 행동이 이 코로나 방역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료진들이 탈주 동기를 물어보니까 김칫국에 독약을 탄다는 등 이런 비상식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어서 또 일부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양성으로 판정을 한다 이런 피해의식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파주 병원을 탈출했던 50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요. 어제 새벽에 탈출을 했다가 거의 만 하루 만에 신촌 카페에서 검거가 됐는데 이 동선이 참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18일 오전 4시 30분경에 버스를 탄 것인데 이 대중교통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시민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고 오전 9시경에는 종로구 카페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종로의 카페에서 나와서 본인은 원불교 법당 근처에서 11시간가량 머물렀다 숨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인파가 많은 종로나 그 일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났을지 접촉을 했을지 아직 방역당국이 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촌의 카페에서 검거가 됐는데 이 카페라는 장소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파주의 카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직접 카페를 찾은 손님 중에 확진자만 20명 넘게 발생했고 관련 확진자가 40명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카페 같은 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특히나 에어컨을 통해서 환기가 안 될 때 에어로졸 효과, 공기를 통한 이 비말 감염이 활성화된다는 게 벌써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확진자분이 파주에서 탈출해서 종로와 신촌의 카페에 있었다는 것은 그 카페를 이용한 손님이나 직원들에게도 굉장한 위협이 되는 일이고 나아가서 이분이 거쳐간 동선의 여러 가게들은 아마 일정 기간 영업을 중지해야 될 겁니다. 너무나 큰 피해를 우리 사회에 끼쳤다는 점에서 역학조사나 방역조치 이후에 이분에게 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구상권 청구의 고민도 한국에서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학로든 신촌이든 활보를 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 천 교수님 더 좀 심각한 건 이 해당 교인이 50대 탈출한 이 사람이 원불교 법당에 11시간 숨어 있었다는 거짓 진술해서 이게 좀 혼선을 더 빚었었잖아요. 그렇죠. 11시간 동안 지금 어디에 계셨는지를 모르는데 그 시간 동안 접촉한 분들은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지금 이분을 보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술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는 심리 검사나 심리 상담사를 같이 해서 명확한 진술을 받아내서 지금이라도 빨리 확진 그 경로를 찾아야 주변에 접촉하신 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시간 동안 꽤 많은 서울의 일부 지역들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앞으로 방역당국도 이 동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탈 말고도 김종욱 교수님. 한 보수 유튜버, 꽤 잘 알려진 보수 유튜버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 가서 다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상한 환자가 돼버린 상황인데요. 아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에 병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파서 들어왔는데 아픈 게 죄냐고 얘기하면서 아니, 아픈 게 죄냐는 분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 치료받아야 되는데요. 전 제가 볼 때는 저런 분들 같은 경우가 계속 보면 어떤 상당히 비상식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할 얘기들을 다 해야지만 된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최근 보면 종교나 보수단체 같은 경우가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할 수만 있다면 국민 생명은 별로 안중에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정부를 비판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하는 건 다 싫어. 정부가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전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행동들이 얼마나 예를 들면 다른 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안다면 저 정부 안 믿는 거 좋습니다. 정경 본부장은 믿잖아요. 정경 본부장이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볼 때는 이런 일탈행위 하지 마시고요. 정부를 좀 믿고 가능한 범죄에서는 도와서 이런 문제가 다시 더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특히 좀 이 보수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 좀 이제 좀 비상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좀 국민들에게 좀 제발 좀 부탁이지만 이런 일탈적 방식으로 많은 혼선과 불신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일탈이 좀 나오면서요. 오늘 정세균 총리는 법적 조치까지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만약에요, 정부가 전광훈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금액이 꽤 될 텐데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 얘기긴 한 겁니까? 우선 참고할 게 지난 3월에 이제 1차 대유행이 있을 때 대구에서 그 코로나 대확산의 그 진원지로 이제 신천지 교회가 지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구시에서 그 손해배상 청구액이 지금 무려 1,000억 원이니까 이거는 일단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은 그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그 전광훈 목사 그리고 사랑제일교회가 명백하게 관련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가 명백하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 전 목사에 대해서는 뭐 자가격리 위반이라든지 조사 대상자들을 은폐했다든지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든지 이런 혐의들로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해서 나올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 굉장히 불분명하게 많아요. 공식적인 신도는 917명인데 그 받은 자료 중에 보면은 그 내부에서는 한 2,800명 정도의 명단을 수기로 또 한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광화문 집회를 금지한 이후에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주에는 2,000명도 오고 어떤 주에는 4,000명까지 왔다고 하니까 어디까지를 신도 대상으로 볼지 그리고 지금 이 명단을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또 이분들이 2차 감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순복음교회든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세브란스 안과든 다른 병원에 또 다른 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2차 감염, 3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놓고 계속해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천지 때와도 여러 가지 비교, 대조가 되니까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잘못한 게 있다면 엄단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너무 과도하게 전광훈 목사 탓만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별 낙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요. 그런 경우에 탄로 혐의를 저희가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세무조사한 것처럼 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횡령, 세금 탈루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덕목은 법치이고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세청 안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때 아닌 전광훈 목사 이슈가 화제가 됐는데 장혜식 평론가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여당 의원이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니까 탄류 혐의 확인해야 되겠다. 그럼 불법을 약속한 거 아니냐. 실제로 이 세무조사하려면 구체적으로 탈세 혐의에 대해서 제보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냥 전광훈 후보자 탓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일단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오늘의 답변만 보면 참 애매모호하죠. 예. 우원식 의원 질문에는 탄루 혐의 확인하겠다고 했다가 윤희숙 의원이 이게 불법적인 것 아니냐, 그런 원칙이 있냐고 강하게 또 질의하자 전혀 그렇지 않다,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참 모호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답변 태도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광훈 목사나 이 사랑제일교회가 국가의 방역 시스템을 불신하고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가하고 구상권 청구나 감염병법 위반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과 별개로 말씀처럼 세무조사는 탄루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또는 해당 기관에서 불성실 신고를 누적해서 국세청에서 의심 사례가 있을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여당 의원이 말한다고 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 시민단체에 대해서 세무조사한다고 하면 이 진보 지식사회층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정 세무조사라고 당연히 반발하겠죠. 우리가 비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역의 관점에서 비판할 부분,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부분에서 비판할 부분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국세청장 후보자가 본인이 아무리 여당 의원에게 좀 잘 보여야 되는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그런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 탄루 혐의를 확인하겠다, 구체적인 제보도 없는데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면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시민단체가 국가의 공권력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 점을 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속보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수목금 2차 총파업 예정대로 강행 속보가 왔는데요. 천우미 교수님, 저 속보대로라면 최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협상도 잘 안 된 거고, 근데 저게 자칫 일반 저 같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뭔가 앞으로 의료 시스템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일단 단순히 그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26일부터는 전체 의사가 다 파업이라는 얘기고요. 이번 1월부터는 전공의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교수진이 다 24시간 폴과 당직을 다 쓰기 때문에 중환자 치료에 엄청난 공백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중환자를 볼 수 있으니까 전공의들이 하는 일을 교수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전공의 4명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커지죠. 특히 중환자를 보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수술도 최소한의 수술 이외에는 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너무나 걱정해서 오늘 정말 타협이 잘 되기를 바랬고, 정부 측에서 우리 의료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국시를 안 보고 전문의 시험을 안 보고 이렇게까지 정말 목 놓아서 통곡할 정도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는 수를 늘린다고 의료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피하는 외과나 흉부외과, 산부인과를 하고 싶은 의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를 수련을 하고 나오면 갈 곳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서울의료원이라든지 경찰병원, 보훈병원에 많은 의사들이 가고 있어요. 그런 병원을 지방에 만들어 주셔야지, 의사를 늘린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우리 어린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나가고 있어서 정말 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다시 한번 좀 좋은 타협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있으니까. 네, 이 시간이 있으니까 좀 정부 측에서도 저희 의료 전문가들의 부탁을 좀 들어주시고, 의료 전문가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사시니까 의사의 입장을 조금 더 대변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구조가 있고요. 이도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정 교수님이 이제 의료인이니까 그 입장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부하고 이제 의사협회가 지난 코로나 1차 대유행 때부터 사실 굉장히 그 충돌을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원격 의료나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문제도 있지만 당시에 굉장히 어렵게 일하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이게 적절한 거냐, 이런 문제들
갖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이제 이번에 그 대학 그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부딪혔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영향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이렇게 급한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우선은 의사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파업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환자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의료진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왜 그런 의료진의 협력 체제를 못 이뤄냈나. 특히 의대 정원 같은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고 의사협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협력을 얻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체계에 정부가 총력전을 하려면은 우리 국민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료진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더 협력적인 자세로 조금 정책을 추진할 것도 정부에도 좀 권고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속보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원래 준비한 다시 저희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차 대유행에 조짐이 보이니까 감염병 전문가들도 우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회탄만 할 게 아니라 이번 재유행에도 책임이 명백히 있다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부주 교수가 신천지 교회와 이태원 성소수자 클럽을 겨냥했던 것과 지금이 똑같다. 위기 때마다 특정 집단을 마녀상하는 방식으로는 이건 정부 책임도 있다.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천은민 교수님, 이 얘기 동의하십니까? 네, 교회가 우리가 이제 확산의 일부 매개체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는 대규모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중에는 일부 교회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그런 것이 잘 안 되면서 그쪽에서 확산이 된 증폭이 된 거지 교회 자체가 감염을 유발한 근원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김우주 교수님 말씀은 그런 얘기고 그 말은 지역적으로 우리가 방역 자체를 조금 더 철저히 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설명으로 말씀이 되고요. 그래서 해외 유입에 대해서 우리 의료진이 항상 좀 입국을 막아달라고 말씀한 게 지금 바이러스 다 해외에서 들어온 바이러스거든요. 예. 지금도 계속 해외 입국을 방역을 하고 계시면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철저히 바이러스를 막아주셔야 되고 국내에서는 이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어떻게 청정지역이 될 수는 없죠. 해외에서는 계속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방향을 잘 보고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지금의 경계를 절대 낮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 물론 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회 탓, 어떤 집단 탓을 하면 정부의 방역 자체도 다시 한번 이제 좋아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원래 좀 본질로 돌아와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무뎌진 코로나 경각심부터 어서 되찾아야 할 텐데 최근에 가장 기본인 마스크 쓰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계속 요구를 시작한 지역들 이런 거를 또 지적하고 학교 일어서가지고 이제 한번 하면서 머리를 저 화면에 나왔잖아요, 김주옥 교수님. 네. 최근 2달간 마스크 때문에 실랑이를 벌여서 경기도 내에서만 체포된 사람이 6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누적된 상황 속에서 일상적으로 계속 어떤 것들을 자기에게 예를 들면 계속 강제하는 모습들 때문에 일탈하는 현상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은 피로감 누적에 맞게 정부나 의료계 또는 방역 당국이 국민들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제재만을 주로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좀 반발심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저런 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지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중요한 문제들은 소위 좀
계속 지금 질병관리본부랑 의료계, 또 방역당국이랑 의료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아직까지 갈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갈등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최소 막아냈을 때 국민들이 정책에 신뢰를 갖게 되고 정부나 방역당국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느슨한 측면이 분명히 많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좀 중요한 고비니까 아까 파업 얘기도 나왔는데 의료계의 불만들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의료계가 좀 양보하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양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안 주면 다 아시겠지만 K방역의 핵심이 뭡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개인적 방역을 통해서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정부든 의료계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정하게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저렇게 일단 일탈하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마찬가지로 좀 행정적인 방식을 통해서 좀 일벌백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신뢰가 없었을 때는 저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나름대로의 좀 대책들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차 재유행 조짐에 정부 책임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 코로나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